할머니, 손 좀 깨끗이 하고 만지셔야 해요. 여기 제품들 비싸요. 저분 왜 저래?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새벽 5시 서울 성북구 골목 안쪽 수님 고물상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창고 안에선 강수님이 허리를 굽힌 채 고철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색 작업복은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고무장갑을 낀 손은 녹슨 쇠파이프를 능숙하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라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죠.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수님은 장갑을 벗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엔 손녀 민서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손녀 전화를 받을 땐 늘 그랬습니다. 민서야. 할머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할머니, 주무셨어요? 아, 또 새벽부터 일하시는구나. 민서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이번 주말에 예물 보러 가요. 준혁이 부모님이랑요. 그런데 할머니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왠지 허전해서. 수님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어요. 기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도 되겠니? 준혁이 부모님은 뭐라 안 하시고? 아니요. 오히려 할머니 꼭 모시고 오래요. 할머니가 저 키우신 거 다 아시잖아요. 수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일로 바쁘셔서 수님이 손녀를 키웠거든요. 고물상 창고 한편에서 민서가 식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꼭 갈게. 언제 어디로 가면 되니?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요. 명동 D&D 프리미엄 주얼리라고 있어요. 준혁이 어머니가 추천하신 곳이래요. 되게 고급진 데래요. 명동 고급 주얼리. 수님은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먼지 쌓인 고철과 낡은 가전제품들, 그리고 기름때 묻은 자신의 작업복. 이런 데서 평생을 보낸 나한테 고급 주얼리 매장이라니. 알았어, 민서야. 할머니가 꼭 갈게. 네, 할머니 사랑해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님은 스마트폰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대기 화면에 민서와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지난해 민서 생일에 찍은 거였죠. 수님은 고개를 들어 창고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낡은 옷장이 하나 서 있었어요. 평소엔 절대 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20년도 더 된 검은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인사동 골동품점에 갈 때 입던 옷이었죠. 이제는 색이 바래고 구식이 되어 버렸지만요. 이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구나. 수님은 옷을 꺼내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손녀 결혼 예물을 보러 가는데 작업복을 입고 갈 순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야지. 혼잣말이 창고에 울려 퍼졌어요. 토요일 오후 1시, 수님은 샤워를 하고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4년을 산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짧게 자른 백발은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엔 아무리 닦아도 빠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수님은 목에 걸린 가느다란 체인을 만졌습니다. 거기엔 작은 확대경이 달려 있었어요. 40년 전 인사동 명가당 골동품점에서 감정사로 일할 때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간직한 과거의 흔적이었죠. 잠깐. 이건 빼야 하나? 하지만 수님은 확대경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건 나의 일부니까. 집 앞 차고로 나왔어요. 거기엔 2대의 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과 낡은 흰색 봉고 트럭. 제네시스는 10년 전 이상호 회장이 선물한 거였지만 수님은 거의 타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봉고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편하지. 물건도 실을 수 있고. 시동을 걸자 엔진음이 거칠게 울렸어요. 봉고는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차를 몰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명동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주변 풍경이 달라졌어요.
고층 빌딩과 깔끔한 거리, 그리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수님의 봉고 트럭은 그 사이에서 유독 튀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의 BMW 운전자가 수님의 봉고를 힐끔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수님은 못 본 척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1시 50분 명동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D&D 프리미엄 주얼리가 입점한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10층짜리 고급 빌딩이었습니다. 수님은 지하 주차장 입구로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유니폼을 입은 50대 남성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경비 김태식이었어요. 수님은 차를 멈췄습니다. 창문을 내렸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태식은 수님의 봉고 트럭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범퍼는 긁혀 있었고 차체엔 녹이 슬어 있었어요. 뒤쪽엔 고물 수거합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할머니, 여기 화물차 주차 안 됩니다. 목소리는 친절하지 않았어요. 귀찮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손녀 예물 보러 왔는데요. 잠깐만 주차하면 안 될까요? 수님은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코웃음을 쳤어요. 예물이요? 여기 D&D 매장 아시죠? 다이아 반지 하나가 1,000만 원 넘어요. 그 말투엔 명백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살 수 있겠어? 하는 거였죠. 수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어요. 그래도 손녀가 여기서 보자고 해서. 할머니, 주차는 정말 안 됩니다. 여긴 고급 건물이라 차량 제한이 있어요. 저기 500m 앞에 공영 주차장 있으니까 거기 대세요. 김태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손을 휘저으며 차를 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님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꼭 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님은 차를 후진시켰어요. 500m. 무릎이 안 좋은 수님에게는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 아면 참을 수 있었어요.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시 건물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때 흰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지하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김태식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쪽으로 편하게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친절했습니다. 스님은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차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스님의 손이 목의 확대경을 만지작거렸어요. 40년 전 골동품 감정사로 일할 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에 있지 않아. 안에 봐야 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더군요. 스님은 천천히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수님은 버튼을 눌렀어요. 5층, D&D 프리미엄 주얼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녀를 위해서야. 참자.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수님의 눈을 찔렀습니다. D&D 프리미엄 주얼리라는 금빛 간판이 천장에 걸려 있었고 유리 진열장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들이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매장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20년 된 검은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 그리고 낡은 운동화, 화려한 매장 안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매장 입구 근처에서 손녀 민서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에요. 민서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약혼자 준혁이었죠. 수님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무릎이 쑤셨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주차하느라 좀 늦었어.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도 방금 왔어요. 이쪽은 준혁이에요. 준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서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반갑구나.
수님은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은 수님의 손에서 약간의 고물 냄새가 나는 걸 느꼈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때 매장 안쪽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매니저 윤채원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고 머리는 말끔하게 올린 스타일이었습니다. 세련된 화장에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윤채원의 시선이 수님 일행을 훑었습니다. 먼저 민서와 준혁을 봤어요. 젊고 깔끔한 차림, 괜찮은 고객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 수님을 봤습니다. 윤채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수님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옷차림은 뭐야? 윤채원의 눈빛에 그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윤채원의 인사는 민서와 준혁만을 향했습니다. 수님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약혼 반지 보러 오셨죠? 예약하신 강민서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민서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편하게 앉으시고 천천히 구경하세요. 윤채원은 민서와 준혁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수님은 두 사람 뒤를 따라갔습니다. 진열장 앞,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벨벳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게 저희 베스트셀러 라인이에요. 1캐럿 다이아몬드에 화이트 골드 세팅이고요. 가격은 1,200만 원입니다. 윤채원이 진열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예쁘다. 수님도 다가가서 보려고 했어요. 진열장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머니, 유리에 손대지 마세요. 수님은 고개를 돌렸어요. 29세 직원 박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친절함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미소였죠. 손 안 댔는데요. 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할머니, 혹시 손 좀 씻고 오실 수 있으세요? 여기 제품들이 워낙 고가라서 지문 한번 묻으면 닦기가. 박준호는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더럽다. 수님의 손을 내려닫았어요. 아무리 씻어도 손톱 사이에 끼어 있는 때 30년간 고무를 만지며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민서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저희 할머니신데요. 같이 온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박준호는 과장되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고가 제품이라 조심해 주셔야 해서요. 이해해 주시죠?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손녀를 위해서요. 참자. 윤채원은 민서에게 집중했습니다. 직접 꿔보실래요? 이쪽 소파에 앉으시면 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네, 좋아요. 민서와 준혁이 소파로 이동했어요. 수님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윤채원이 슬쩍 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혹시 할머니는 여기 VIP 라운지로 가실래요? 거기 커피도 있고 편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좀 떨어져 계세요라는 뜻이었죠. 아니요. 손녀 옆에 있을게요. 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채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했어요. 고집 센 할머니네. 아, 네. 그럼 이쪽 의자에 앉으세요. 윤채원은 진열장에서 조금 떨어진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민서와 준혁이 앉은 소파에서 2미터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수님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지만 스님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채원은 반지 여러 개를 꺼내 민서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플래티넘 세팅이고요. 이건 로즈골드예요. 요즘 로즈골드가 젊은 분들께 인기가 많거든요. 민서는 하나하나 껴보며 고민했어요. 준혁도 옆에서 의견을 말했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그때 박준호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다가 동료 직원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옷 좀 봐. 여기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쉬, 들려? 괜찮아. 저 멀리 있잖아. 하지만 수님은 다 들었어요. 귀가 밝았거든요. 수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참자. 손녀 앞에서 망신당하게 할 순 없어.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서가 한 반지를 선택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이게 1,200만 원짜리인데 오늘 카드 결제 가능하세요? 윤채원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수님 쪽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네 집에서 1,2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반반 내기로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계산 도와드릴게요. 윤채원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다행이다. 저 할머니가 내는 게 아니네. 그때 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살게.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윤채원과 박준호가 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민서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살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손녀 예물은 사줘야지. 수님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윤채원의 눈썹이 또 찌푸려졌습니다. 설마 저 지갑에서 1,200만 원이 나올까? 수님은 지갑에서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 윤채원이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카드 표면을 봤습니다. 한국미술경매 이사 강수님. 윤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한국미술경매? 이사?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미술경매라는 회사는 들어봤지만 이 할머니가 거기 이사일 리 없었어요. 아마 옛날 명함으로 만든 카드거나 아니면 가족 카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본인 명의 카드 맞으세요? 윤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수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도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1,200만 원이 큰 금액이라서. 그 말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 할머니 카드에 한도가 있을까?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채원은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어요. 카드를 긁었습니다. 승인은이 울렸습니다. 윤채원의 눈이 커졌어요. 단말기 화면을 봤습니다. 승인 완료, 자녀 한도, 무제한. 무제한? 잠깐, 이 카드 진짜야? 네, 결제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여기 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근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할머니가 손녀 예물 하나 못 사주면 어떡하니? 박준호가 포장을 하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채원은 수님을 다시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진짜 돈 있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저 옷차림에 저 냄새에? 아마 빚내서 산 거겠지. 5분 후 박준호가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가 상자를 받았어요. 준혁도 옆에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VIP 라운지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저희가 서비스로 드려요. 윤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민서와 준혁에게만 한 거였어요. 네, 좋아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일행은 VIP 라운지 쪽으로 이동했어요. 라운지 입구. 벨벳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커피 머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다른 직원이 수님을 보더니 윤채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매니저님, 저분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윤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라운지는 3천만 원 이상 구매 고객만. 민서가 발끈했습니다. 저희가 1,200만 원어치 샀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근데 규정이 3천만 원 이상이라서. 죄송해요. 윤채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순간 라운지 안쪽에서 다른 고객 한 명이 나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는데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여성이 수님을 보더니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왜 저래?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수님은 다 들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냥 규정 때문에. 윤채원이 변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졌어요. 수님은 조용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할게요. 수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님은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렸어요. 이상호 회장, 40년 지기 친구, 한국 미술경매의 현 회장이자 수님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 손가락이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이걸 눌러야 하나? 수님은 잠깐 망설였어요. 한번 이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숨어 살았던 과거가 드러날 테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 앞에서 당한 모욕.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수님의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어요. 윤채원과 박준호는 수님을 쳐다봤습니다. 피식 웃는 표정이었어요. 전화는 또 누구한테 하시는 거야? 두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사무야, 나 순이위야. 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수님 누나가 왜? 무슨 일이세요? 이상호의 목소리가 급히 높아졌습니다. 수님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1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명동에 있어. D&D 프리미엄 주얼리라고 하나? D&D요? 네, 알죠. 고급 주얼리 매장이잖아요. 이 매장이 들어있는 건물 주인이 누구야? 수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윤채원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전화 너머로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대한부동산 신탁 소유네요. 근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180억에. 그래? 수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지금 당장 와. 계약할 거야. 네? 지금요? 계약이요? 이상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건물 살 거야. 현금으로.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채원과 박준호가 수님을 쳐다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봤습니다. 건물을 산다고? 윤채원은 수님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호는 옆 직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웃기시네. 건물을 사신다고? 조용히 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비웃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누나 정말이세요? 건물을 지금 바로요? 이상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30분 안에 와. 계약서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님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윤채원을 쳐다봤습니다. 윤채원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건물 사신다고요?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윤채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건물 사시면 저는 이 회사 사장이에요. 하하하. 다른 직원들도 낄낄거렸어요. 라운지 안에 있던 VIP 고객들도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래? 건물 산다는데? 180억짜리를?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했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채원이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농담 그만하시고 그냥 가시는 게 어떠세요? 반지도 사셨으니까. 그 말투에는 이제 그만 나가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VIP 라운지 입구 옆 의자에 앉았어요. 30분만 기다릴게요. 수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윤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스님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반지를 구매한 고객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윤채원은 다른 직원에게 눈짓했어요. 저 할머니 좀 지켜봐. 박준호가 수님 근처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그냥 갈까요?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수님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매장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윤채원과 박준호는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척했지만 계속 순임을 힐끔거렸습니다. 정말 누가 오려나? 20분이 지났을 때 윤채원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D&D 명동정 윤채원입니다. 매니저님, 지금 거기 건물주 바뀐다는 거 아세요?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네? 건물주가요? 네, 방금 대한부동산 신탈에서 연락 왔어요. 건물 매입 계약이 진행 중이래요. 그것도 현금으로. 윤채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네, 그래서 본사에서 확인 중이에요. 혹시 거기 VIP 고객 중에 누가?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70대 남성이 급히 나왔어요. 뒤따라 비서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상호 회장이었습니다. 수님 누나. 이상호가 매장을 둘러보다가 순임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어요. 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상호를 쳐다봤어요. 윤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한국미술경매 회장 아냐? 윤채원은 몇 달 전 업계 파티에서 이상호를 본 적이 있었어요. 국내 미술품 경매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 할머니를 누나라고 불렀다고? 박준호도 얼어붙었어요. 이상호는 순임 앞에 섰습니다. 누나, 건물 정말 사실 거예요? 그래, 180억인데 괜찮으세요? 내 계좌에 얼마 있는지 알잖아. 순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건물주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지금 바로 여기로 오라고 해. 계약 즉시 진행한다고. 네, 회장님.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윤채원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짜야? 정말 건물을 사는 거야?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상호가 순임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누나, 갑자기 왜 이 건물을요? 사정이 있어. 순임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이상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임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상호는 매장을 둘러봤어요. 윤채원과 박준호,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윤채원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윤채원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15분 후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대한부동산 신탁 담당자였어요. 한국미술경매 이상호 회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은 강순임 이사님이세요. 이상호가 순임을 소개했습니다. 담당자는 순임을 쳐다봤어요. 낡은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입은 74세 할머니. 하지만 담당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회장이 직접 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강순임 이사님. 계약 준비해 왔습니다. 담당자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여기 테이블 좀 빌려도 될까요? 윤채원이 황급히 VIP 라운지 테이블을 비웠습니다. 네네, 여기 쓰세요. 담당자는 계약서를 펼쳤어요. 건물 매매가는 180억 원입니다. 계약금은 계약금 없이 전액 즉시 송금할게요. 순임이 말했습니다. 담당자의 눈이 커졌어요. 전액요? 180억을 지금요? 네, 순임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뱅킹 앱을 켰어요. 화면에 계좌 잔액이 떴습니다. 1847억 원. 담당자가 숨을 삼켰어요. 윤채원은 테이블 옆에서 그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1000억, 1000억, 1847억? 윤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준호도 멀리서 그 숫자를 봤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1000억? 진짜야? 라운지에 있던 VIP 고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많은 돈을? 순임은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송금 메뉴로 들어갔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네네. 담당자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순임은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금액란에 180억을 적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이었어요.
입금 확인됐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수님은 펜을 들었어요. 계약서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담당자도 서명했어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이제부터 이 건물은 강수님 이사님 소유입니다. 그 순간 매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채원을 쳐다봤어요. 이제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채원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님의 말이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채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건물주한테 그런 짓을... 박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VIP 라운지에 있던 고객들도 조용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정말 건물을 샀다고? 180억을 현금으로? 대체 누구야?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수님은 윤채원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매니저님이 맞죠? 네네. 윤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제가 VIP 라운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3천만 원 이상 구매 고객만 입장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소파가 명품 가죽이라서 제 옷에 뭐 묻었으면 안 된다고도 하셨고요. 윤채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님은 박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쪽은 제 손이 더럽다고 하셨죠? 손 씻고 오라고.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님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들, 대리석 바닥. 이 매장 참 좋네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은 제 겁니다. 수님은 다시 윤채원을 쳐다봤어요. 매장 월세가 얼마죠? 윤채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모가 대신 물었습니다. 담당자님, 2층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대한부동산 신탁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5층 전체가 월 3천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 남았고요. 3천만 원.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릴 겁니다. 윤채원의 눈이 커졌어요. 얼마나요? 10배요. 10배요? 윤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에서 3억으로요. 한 달에. 매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가 작게 신음했어요. 그건 그럼 저희가... 파산하겠죠. 아마도. 수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다고 하셨죠? 위약금 내고 나가세요. 윤채원은 말을 잃었어요. D&D 본사 입장에서 이 명동 지점은 효자 지점이었습니다. 한 달에 2억씩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월세가 3억이 되면 적자였어요. 그렇다고 위약금을 내고 나가자니 위약금이 5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윤채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윤채원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대표이사였어요. 잠깐 받아야겠어요. 윤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윤 매니저, 지금 무슨 일이야?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월세를 10배로 올린다고?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네, 그건... 도대체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새 건물주가 왜 갑자기? 윤채원은 수님을 힐끔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당장 사과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 안 그러면 당신 책임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채원은 스마트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준호도 자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본사 인사팀에서 긴급 회의 소집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갈게요. 다음 달 1일부터 새 월세 적용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받으실 수 있어요. 수님은 손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타자. 네, 할머니. 민서는 아직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1000억대 부자였다는 것도 건물을 샀다는 것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준혁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잠깐만요. 윤채원이 급히 소리쳤어요. 수님은 멈춰섰습니다. 윤채원은 수님 앞으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객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례하게 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호도 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할머님, 아니 건물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님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그럼 윤채원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산 이유는 복수가 아니에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죠. 교훈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요. 수님은 목에 걸린 확대경을 만졌어요. 40년 전 저는 인사동에서 골동품 감정사로 일했어요. 수님의 눈이라고 불렸죠. 윤채원과 박준호가 수님을 쳐다봤어요. 진짜 가치는 겉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죠. 골동품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수님은 자신의 낡은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고물상 할머니예요. 30년 동안 고물을 주워 모으며 살았어요. 옷에서 냄새나고 손톱에 때가 끼어 있죠. 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윤채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저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수님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3개월 드릴게요. 3개월 안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새 월세를 내시든지 결정하세요. 건물주님. 윤채원이 다시 소리쳤지만 수님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 민서, 준혁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수님은 마지막으로 윤채원을 쳐다봤습니다. 참, 그리고 저 지하 주차장 경비분한테도 전해주세요. 다음 달부터 그분도 새 계약해야 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민서가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진짜 1,000억이나 갖고 계셨어요? 수님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왜 고물상을? 그게 편했어.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눈치요? 돈 많은 티 내면 사람들이 달라져.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는 거지. 수님은 창밖을 달아봤어요. 근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 손녀 앞에서 당한 모욕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수님은 민서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신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준혁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수님은 준혁을 쳐다보고 빙그레 웃었어요. 고맙구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로비로 나왔어요. 로비에서 경비 김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수님을 보고 인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님은 김태식 앞에 멈춰섰어요. 혹시 아까 주차장에서 저 못 들어가게 막으셨던 분 맞죠? 네. 그런데요? 김태식은 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김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 달부터 새 계약하셔야 할 겁니다. 아마 용역 회사 측에서 연락할 거예요. 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태식은 멍하니 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내가 건물주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